울다가 웃다가 가슴 아팠다가 또 엄청 멋있었다가 이번 영화가 진짜 이걸 다 하더라고요. 영화 끝나고 저는 진짜 막 박수 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혼자 그렇게가 좀 민망해서 소심하게 혼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박수 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까지 다 끝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퇴장로가 좀 막혔거든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있던 분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감상평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시선에 들어왔는데 대존잼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먼저 영화를 보고 온 지인이 휴지 꼭 챙겨가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말을 까먹고 갔다가 영화 보는 내내 막 이렇게 손등 꼬집어가면서 눈물 참느라 혼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영화 끝나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이 영화를 거의 전지적 메이 큰엄마 시점으로 본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제가 언제 저렇게 커가지고 계속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이번 영화는 히어로 영화이면서 동시에 한 소년이 자기를 보살펴줄 어른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잠깐 샛길로 새자면 이번 작품부터 번역이 메이 숙모가 아니라 메이 큰엄마로 나오죠. 원작 설정상 피터 파커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벤 파커의 아내이기 때문에 한국식 호칭으로는 큰엄마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고 이번 작품부터 그렇게 번역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이미 숙모가 입에 붙어버리긴 했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니까 저도 다시 적응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보기 전에는 걱정도 좀 있었거든요. 감독이 샹치와 텐린지의 전설을 만들었던 데스틴 데니얼 크레던 감독이잖아요. 샹치는 재밌게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그 버스 액션씬 말고는 딱히 뭐 남는 게 없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내심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몇 번이나 든 생각이 아니 그때 그 샹치 감독 맞아?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액션이면 액션, 감정 묘사면 묘사, 뭐 하나 모자람 없이 정육각형으로 뽑아놨더라고요. 자, 사전 호들갑은 이쯤 하고 이 스포일러 없는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마지막에서 피터 파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MJ도 네드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죠. 그리고 4년이 흐릅니다. 피터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뉴욕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평범한 청년 피터 파커의 삶은 사실상 내려놓고 도시의 범죄를 막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 말 그대로 전업 스파이더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피터의 몸에서 자신조차 통제하기 힘든 변화가 시작이 되고 동시에 뉴욕에는 수상한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과연 피터는 이번에도 도시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니까요.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먼저 감상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 이야기부터 해보고 싶은데 브랜드 뉴 데이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뭐 이런 뜻이겠죠.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세상에서 피터 파커가 사라졌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이 제목이 참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피터에게 새로운 하루라는 게 희망차게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리고도 어쨌든 다시 눈을 떠야 하는 아침에 더 가깝습니다. 세상은 피터를 잊었습니다. 그런데도 뉴욕의 일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요. 문제는 피터만 모든 걸 기억한다는 거죠. 이게 참 잔인합니다. 그래서 피터가 MJ와 네드의 삶을 지켜보는 게 자기가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를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영화가 말하는 새로운 하루는 모든 걸 깨끗하게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립고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기어코 내일을 한 번 더 살아보겠다는 거, 그게 피터한테는 진짜 브랜드 뉴 데이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피터가 생각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메이 큰엄마가 남긴 말이 있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피터는 이 말을 너무나 충실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충실하게 지키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지키는 책임만 생각하고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은 잊어버립니다.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MJ는 안전할 거야. 내가 혼자 있으면 네드는 위험하지 않을 거야. 내가 피터 파커로 살지 않으면 누구도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거야. 굉장히 숭고한 희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피터의 편지를 읽고 나서 MJ가 하는 대사에서도 나오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위험을 감수할지 말지 그 선택할 기회 자체를 피터가 대신 결정해버린 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벌어진 게 다름 아닌 피터 자기 자신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에서 가면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피터는 노웨이 홈 이후로 피터 파커로 살아가는 걸 사실상 포기해버렸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관계를 맺지도 않고 도시를 지키는 일에만 매달려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고 관계를 맺으면 언젠가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피터에게 가면은 정체를 숨기는 물건이면서 동시에 피터 파커라는 인간을 세상으로부터 지워버리는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 농담도 하고 시민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합니다. 우리가 알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그대로예요. 그런데 가면을 벗는 순간 그 얼굴엔 피로와 외로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피터는 지금까지 봤던 피터들 중에서 가장 위태롭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위태로움이 마음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번엔 몸으로 번져나갑니다. 점점 거미 쪽에 가까워지는 신체 변화를 겪는 건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능력의 강화잖아요. 히어로 영화니까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닙니다. 피터 파커가 아닌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공포감이 먼저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압축하는 순간이 옵니다. 진 그레이가 너는 피터 파커냐 스파이더맨이냐고 묻는 장면에서 I'm both, 그러니까 나는 둘 다야 라고 대답하는데 와, 저는 여기서 진짜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생각해보면 피터 파커는 상실의 아이콘이에요. 아버지 같았던 토니 스타크를 잃었고 어머니 같았던 메이 큰엄마도 잃었습니다. 노웨이 홈에서는 MJ와 네드를 포함한 자신을 기억하던 사람들까지 잃었고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마저 잃을 뻔했던 거예요. 피터는 계속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피터 파커냐 스파이더맨이냐, 평범한 인간이냐 거미의 힘을 가진 존재냐. 그런데 애초에 피터는 둘 중 하나가 아니잖아요. 둘 다 피터입니다. 평범하고 나약한 청년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이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으면서도 그 상처를 안고 다시 사람을 구하러 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I'm both, 난 둘 다 라는 이 대사가 피터 파커라는 이름, 외로움, 그리움, 상처, 두려움, 그리고 스파이더맨이라는 책임까지 전부 다 자기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스파이더맨의 각성이면서 동시에 피터 파커의 각성인 거예요. 큰 힘에 대한 책임만 짊어지던 사람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지킬 책임도 받아들이고 동시에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진 그레이가 피터의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사실 그건 피터 파커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 그레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묘한 이야기를 안 봐서 사람들이 쉐이디 싱크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더 웨일에서 이제 처음 보고 이번에 또 본 건데 와,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진 그레이라는 캐릭터가 특히 좋았던 것은 앞으로 나올 엑스맨을 소개하기 위한 발사대 정도로만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과 피터는 공통점이 많아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을 둘 다 가지고 있죠. 피터는 그 상실감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극복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고 진 그레이는 그걸 분노로 표출하고 있는 거고요. 영화를 보면 초반에 진이 거의 빌런처럼 그려집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데미지 컨트롤을 공격하고 다니는 거니까요. 피터는 처음에는 이 위협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는 진실이 참 슬프죠. 진과 언니 사라는 텔레파시 능력이 생긴 뒤로 엄마한테 버림받고 위탁가정과 정신병원을 전전하던 자매였는데 언니 사라만 데미지 컨트롤에 붙잡혀서 연구와 관찰이라는 명목으로 갇혀 지내다가 사실상 실험과 학대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밝혀지는 건 그토록 믿음직해 보였던 데미지 컨트롤이야말로 피터한테 계속 거짓말을 해온 이 영화의 진짜 빌런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시민을 지키는 기관처럼 보였던 곳이 사실은 능력자들을 가둬놓고 이용해온 곳이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MCU의 엑스맨이 다루게 될 법한 질문들도 떠오르게 됩니다. 남들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위험한 존재로 통제해야 하는가? 치료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구성원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이 사라의 죽음을 데미지 컨트롤 시설에서 알게 되는 순간 진의 능력이 폭주해버립니다.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진의 정신지배 아래 놓게 되는데 이때 피터가 진을 막으려고 다가가는데 여기서 이번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피터가 진한테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게 허락을 하고 메이크
큰엄마와의 기억 하나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 기억 속에서 큰엄마는 피터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지만 그 재능 때문에 오히려 외로워질 수가 있고 너를 노리는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닌 너라는 사람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아무리 강해져도 그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게 네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책임에 대한 이야기랑 정확하게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억이 진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폭주하던 진이 조금씩 진정됩니다. 피터와 진이 닮은 이유가 바로 이거죠. 둘 다 이미 사라진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물인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는 게 결국 메이 큰엄마가 남긴 사랑이라는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VMAX 영화 보는 내내 도대체 이게 뭘까? 계속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새로운 무기인가, 뭐 뮤턴트 관련된 프로젝트인가, 어떤 비밀 장소인가.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는 건 진의 언니 사라가 죽기 직전에 본 환풍기 회사명의 파편이에요. 사라가 마지막 순간 텔레파시로 보낸 단서였던 건데 상당히 슬픈 맥거핀이더라고요. 진은 영화 내내 VMAX라는 키워드에 언니를 구할 답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결국 그 단어의 정체를 이해하는 순간 자기가 찾던 게 새로운 희망이 아니라 언니가 남긴 마지막 기억의 조각이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뭔가를 찾기 위해 달려왔는데 그 끝에서 상실을 확정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퍼니셔는 피터가 갈 수도 있었던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퍼니셔도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피터랑은 전혀 다른 답을 냅니다. 피터는 자기가 상처받더라도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퍼니셔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위협 자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한쪽은 사람에게 다시 연결되고 한쪽은 세상과 자신을 단절해버린 거죠. 그래서 퍼니셔가 피터의 미래에 대한 경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전부 끊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스파이더맨으로만 살아가면 피터도 언젠가 퍼니셔와 비슷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참 묘하게도 피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챙기는 것도 결국 퍼니셔입니다.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지만 다른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상실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만큼은 두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브루스 배너도 마찬가지입니다. 헐크만큼 지금의 피터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평생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본능이랑 싸워온 사람이잖아요. 브루스냐 헐크냐 둘 중 하나만 없앤다고 그 사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너 본인이 이미 몸으로 겪어온 겁니다. 그래서 배너는 피터가 마지막에 I'm boss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일종의 선배 같은 인물로 보였습니다. 퍼니셔가 자신의 상실에 잠식됐을 때 피터가 갈 수도 있는 길이었다면 배너는 자기 안에 서로 다른 두 존재와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미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퍼니셔와 헐크가 그냥 팬 서비스용 등장이 아니라 피터가 갈 수 있는 두 개의 미래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비추고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MJ와 네드. 야, 여기서 저는 정말 힘들었는데요. 특히 네드랑 레고 조립하는 장면.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친구랑 바닥에 앉아서 레고 맞추는 것 뿐인데 그게 왜 그렇게 슬프게 보이던지 피터에게는 그 시간이 세상을 구했던 그 어떤 순간보다 더 돌아가고 싶은 삶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엔딩에서 둘이 자연스럽게 이 수신호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네드가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머슬 메모리 같은 게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거라고 보긴 했는데 뭐 여지를 남겨둔 거긴 하겠죠. MJ는 더 묘합니다. 진의 능력이 폭발해서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멈추는데 MJ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엔딩에서 피터와의 추억이 있는 옥상에서 피터가 선물로 준 목걸이를 만지작거립니다. 이걸 진의 능력 때문에 짜잔 MJ의 기억이 전부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급진적인 전개 같고요. 오히려 저는 피터라는 사람이 통째로 뜯겨나간 자리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나 그리움, 상실감 같은 게 남아있다가 순간적으로 건드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톰 홀랜드 이번에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감정을 크게 터뜨리는 장면보다 MJ와 네드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꾹꾹 참는 표정들이 더 좋았어요.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수 없고 반가워서 웃고 싶은데 상대방이 자기를 기억 못하니까 애써 표정을 눌러버리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이에요. 씩씩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남으면은 그 밝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감정을 속으로 꾹꾹 눌러왔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예전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어른들의 세계에 뛰어든 철부지 소년이었다면은 이번 피터는 기댈 어른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I'm boss가 더 벅차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강해서 멋있는 장면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잃고도 마지막 남은 자기 자신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로 한 장면 같았거든요. 액션은 그냥 믿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임썸니악의 마블 스파이더맨 게임 해보신 분들 반가우실 겁니다. 게임에서 봤던 움직임들이 영화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감독의 인터뷰에서 스턴트팀의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필살기 장면을 캡처해서 가져오더니 저 이거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라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에서 스크린으로 넘어온 동작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터의 외로움을 보여주는 장면이 반복돼서 피로감을 느끼셨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들이 대부분 필요했다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피터의 정서를 이해해야 노웨이 홈 이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4년을 버텨냈는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이번 작품의 서사가 제대로 와닿거든요. 다만 피터의 감정에 이입하지 못한 관객한테는 비슷한 외로움을 반복해서 보여준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긴 했습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랑 같이 나오는 평화로운 뉴욕 풍경도 참 좋았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목숨 걸고 지킨 게 결국 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인 거잖아요. 세상 누구도 피터 파커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터가 지켜낸 사람들의 하루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피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크레딧이 끝나면 쿠키 영상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네드가 만든 스파이더 트래커가 갑자기 새로운 신호를 하나 잡아냅니다. 화면이 뉴욕에서 지구 전체로 그리고 달을 지나서 우주 저 너머까지 쭉 가게 되는데요. 그 끝에서 또 다른 스파이더맨 신호가 깜빡이면서 잡히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가 우주로 갔다는 뜻인지 다른 스파이더맨의 신호인지 왜 하필 그곳에서 신호가 잡히는 건지는 지금 나온 장면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고요. 뭐 닥터 둠이 데려갔다, 멀티버스가 열렸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무언가가 우주에서 포착됐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한테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세상이 피터 파커를 잊어버린 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피터 파커가 자기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였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기억에서 스스로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피터는 평범한 삶도 잃었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 세상에서 계속 스파이더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기 자신도 함께 지키는 것, 자기를 완전히 갈아 넣는 것만이 희생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과거를 전부 지워야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도 내일을 살아보겠다고 한 발 내딛는 것, 그게 피터에게는 진짜 브랜드 뉴 데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어보고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